자, 그럼 지금부터 제일 페르마 수학 경시대회 초등학교 4학년 부분 문제 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모두 한 번씩 풀어봤겠죠? 여기에 동전 다 늘어놓고 3 곱하기 3로 늘어놓고 모두 뒷면으로 만들어주는 문제였어요. 친구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면 큐브 맞춰봤어요. 큐브 맞출 때처럼 우리 큐브 마지막 단계는 항상 한 줄만 색깔 달라서서 탁 하고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냐? 우리 한 번 뒤집을 때 가로 혹은 세로 혹은 대각선으로 무조건 하나는 다 뒤집어 줬어야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라인에다가 그런 줄에다가 모두 앞면에 오게 만들어준 후에 뒤집을 때 다 뒷면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보기 쉽도록 숫자, 번호를 매겨줄 거예요. 각 동전에. 오케이? 1, 2, 3번 동전, 4번 동전. 대신에 앞면을 보고 있는 이 가운데 친구는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 뒤집을 때마다 바꿔줄 거예요, 색깔을. 6, 7, 8, 9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을게요. 맨 처음에 어떻게 뒤집을 거냐?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를 일단 없애주고 선생님은 한 줄에 앞면 친구들을 모아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이 친구 뒤집어야겠죠? 얘를 이렇게 뒤집어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볼게, 선생님은. 1번, 5번, 9번을 뒤집겠다는 얘기야. 여기서 선생님이 1번, 5번, 9번을 뒤집을게요. 얘네들을 뒤집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번, 9번 색깔은 바뀌겠죠? 5번은 다시 검은 색깔로 돌아오겠지. 5번은 검은 색깔로 돌아올 거고 1번, 9번만 지금 앞면을 보고 있을 거예요. 앞면을. 그래서 여기 다음에 2, 3, 4, 6, 7, 8, 9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도 색깔을 다 바꾸고 싶어. 그렇게 한 다음에 다 뒤집어주면 싹 다 검정색 되면서 뒷면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은 여기를 뒤집거나 여기를 뒤집을 건데 선생님 대각선으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그럼 다시 3, 5, 7을 뒤집어준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다시 갈 때는 3, 5, 7번을 뒤집어 줄 거예요. 3, 5, 7번을 뒤집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3, 5, 7 색깔 바뀌겠죠? 앞면을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1번과 9번도 건드리지 않았으니 이렇게 될 거예요. 나머지 숫자 채워주면 되겠죠? 2, 3, 4, 5, 6, 7, 8, 9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한 번 뒤집을 때 색깔 바뀐다 했죠? 선생님은 한 줄 한 줄 채워주고 싶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2, 5, 8 뒤집어주면 되겠죠. 여기를 뒤집어줘도 돼요. 그래서 뒤집었을 때 어떤 거 뒤집을 거냐? 2번, 5번, 8번을 뒤집도록 할게요. 2번, 5번, 8번을 뒤집게 된다면 여기서 1, 2, 3, 7, 8, 9는 뒤집히겠지. 이렇게 뒤집힌 후에 여기 뒤집었으니 색깔 바뀔 거예요. 뒷면으로 4, 5, 6일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서 두 번만 더 뒤집어주면 다 뒷면이 되겠지. 맞아요? 여기서 1, 2, 3을 먼저 뒤집든 7, 8, 9를 먼저 뒤집든 이 과정에서 두 번만 더 뒤집으면 우리는 모든 동전을 뒷면이 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해줬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뒤집어도 되고요. 여기 세 숫자를 먼저 뒤집어도 되고 얘를 먼저 뒤집어줘도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대칭적으로 이거랑 똑같이 뒤집는데 뭐 좌우 대칭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할 때도 얘 뒤집어도 되고 요거 뒤집어도 된다고 말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주면 돼요. 대신 총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거기에 더 두 번 더 더해서 5번이 최소 횟수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처음에 뒤집혀 있던 거 한 개죠, 한 개. 한 개예요, 한 개인데 우린 동전 지금 3개씩 뒤집을 수 있어요. 동전을 3개씩. 맞아요? 동전 3개씩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를 뒤집게 된다면 우리 뒷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어? 홀짝 이렇게 계속 바뀌겠죠. 여기서 한 번 뒤집어서 3개. 그랬더니 뒷면인 거? 앞면인 거 2개 있죠. 맞아요? 앞면인 거 2개 있어. 앞면인 거 2개 있고 뒷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되겠죠. 총 9개니까. 앞면인 거 2개, 그 다음에도 하나, 둘, 셋, 넷, 5. 이번에 5개 앞면인 게 짝수, 홀수, 그 다음에
짝수 됐죠? 홀짝홀짝 계속 바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홀수번 뒤집어야 하는 거야. 처음에 우리는 홀수로 시작했으니까 한 번 뒤집으면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0은 짝수 이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짝수는 뒤집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세 번으로는 부족하니까 최소 5번. 그래서 우리 5번은 뒤집어 줘야 모든 모든 동전들을 빗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뭐였냐면 투명인간이 되기 위해서 한 마법사가 몇 그램? 112g짜리의 물약을, 투명 물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이거를 양팔저울을 활용해서 총 21g만 먹어야 돼. 그래야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볼게요. 양팔저울이 뭐예요, 여러분? 양팔저울은 두 개의 양을 똑같이 올려두면 수평은 이런 두 개의 양이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은지만 알 수 있거나 혹은 같은 식을 알 수 있는 저울이에요. 정확한 무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을 때 빼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를 활용해서 21g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112g을 양쪽에다가 하나씩 올려줄게요. 그럼 112g은 우리 56g 두 개로 바꿀 수 있죠, 두 개. 맞습니까? 그리고 56g은 또 여기 나눠 담을 수 있죠. 그래서 56g 역시 몇으로 나눌 수 있냐면 28g, 28g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28g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56g 하나에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니 총 요거는 4개로 나눌 수 있겠죠? 28g. 그리고 또 28g 역시 반으로 나눠줄 수 있죠? 나누기 2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8g은 우리 14g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맞나요? 네, 14g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14g은 7g짜리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7g짜리 두 개. 근데 우리 그러면 양팔저울을 활용해서 계속 반씩 나눠가면서 어떠한 수들이 계속 나눠졌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총 필요한 건 21g만 마시면 돼요. 투명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여기서 14g, 7g 나눴죠? 14g, 7g 나눴어. 14 더하기 7하면 얼마예요? 14 더하기 7하면 얼마예요? 21이죠. 우리가 필요한 투명 물약의 양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이 112g을 56 두 개로 나누고 그 친구를 또 28로 14로 7로 나눠서 14접시 하나, 7접시 하나 먹어주면 우리는 투명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문제 할게요. 3번 문제. 규철이가 맞춘 문제의 수를 구해줘야겠죠. 그럼 맞춘 문제를 선생님이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라고 해볼게. 그럼 틀린 문제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총 우리 30문제 풀었는데 맞춘 문제가 4문제니까 틀린 문제는 30에서 우리 맞춘 개수 빼주면 틀린 문제의 개수겠죠? 맞아요? 그리고 맞으면 우리 10점을 준다고 했어. 10점. 그러면은 10 곱하기 네모만큼 우리가 점수를 얻을 것이고요. 그리고 틀리면 5점을 감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5 곱하기 30 빼기 네모만큼의 감점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요것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 점수까지 있었죠. 보너스 점수. 보너스 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줬어요? 맞은 개수에서 틀린 개수를 빼서 그 합이 맞은 개수가 더 많으면 그 차에다가 20을 곱해주는 거였죠. 그럼 20 곱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 그랬으니 네모에서 틀린 거 빼줘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이게 차가 맞은 개수가 더 많아야 되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개를 맞췄어요. 15개를 딱 절반을 맞췄죠. 그럼 여기는 0이 될 거예요. 보너스 점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둘이 똑같을 테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150점이죠. 맞아요? 그럼 그 규철이가 한 625점에는 어떻게 해도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너스 점수를 얻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식을 정리해주면 여기서 감점이기 때문에 빼주겠죠? 여기는 보너스 점수니까 더해줄 거예요. 이 친구가 625점일 돼요. 됐어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식을 정리해주는 방법이에요. 식을 정리할 줄 아는 친구들은 이 식을 그대로 정리해주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10 곱하기 네모였죠?
여기서 5개만큼 있으니 마이너스 150에다가 더하기 5개 네모일 것이고 더하기 여기는 괄호 안에 먼저 계산을 해줘야겠죠? 괄호 안에 먼저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2개의 네모에다가 빼기 30개. 그럼 거기다가 20을 곱했으니 40 네모에다가 40 곱하기 네모에다가 거기다가 30을 빼준 거죠? 6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625개가 될 테요. 됐나요? 그러면 총 15개 네모에 40개 네모가 더 들어갔으니 55개의 네모에다가 150, 600 있으니 750을 빼줘야 될 거예요. 빼줘야 될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625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럼 55개의 네모가 어떻게 돼야 돼? 1375개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네모는 25 해서 규철이가 푼 문제는 25개라는 결과가 나와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여기 식정리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번. 우리는 넣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모에다가. 우리 20을 한번 넣어볼까요? 20을 한번 넣어볼게. 그럼 10 곱하기 20이니까 여기는 200이 되겠죠. 됐나요? 여기다가 20을 넣으면 30 빼기 20은 10 빼기 50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거기다 더하기 할 거야. 더하기 20 빼면 10문제고 20에서 0을 빼면 10이죠? 거기다가 더 200이 될 테야. 됐나요? 근데 그게 625라고 했어. 근데 우리 지금 400이고 400에다 50배니까 될 수가 없죠? 여기 이거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더 커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25를 한번 넣어보자는 얘기예요. 25를 한번 넣어보면 10 곱하기 25 하면 뒤에 0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될 거고 25 넣으면 5죠? 빼기 25일 거예요. 그럼 여기다 25 넣으면 5 여기도 25가 들어있지. 여기 20이 될 거기 때문에 더하기 400일 거예요. 400. 됐나요?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625에서 25 빼기 60, 625가 되느냐 했더니 625 되죠? 왜? 여기서 여기 빼면 225 더하면 625 되니까. 그래서 규철이가 맞춘 문제는 25문제입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에서는 지금 제일 큰 삼각형이랑 우리 제일 작은 삼각형이 나오죠? 제일 작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cm라고 했어요.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2cm예요. 여기는 2cm, 2cm, 2cm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A랑 B 한 변의 길이 차이는 2cm일 거예요. 한 번. 다음 B랑 C는 2cm 차이가 또 나죠? 두 번. 그리고 C랑 D 역시 여기서 2cm 차이가 또 나요. 세 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A랑 D의 A랑 D의 총 한 변의 길이 차이는 몇 cm에서 2cm가 세 번 차이 나니까 2 곱하기 3에서 6cm 차이가 나요. 됐어요? 6cm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요 네모, D를 선생님이 한 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D 한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모 cm. 그러면 우리 지금 6만큼 차이 난다 그랬지? 그럼 이 A라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네모 플러스 6일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네모 2개 있으면 한 변의 길이잖아. 이게 네모 더하기 네모인 거란 말이지. 맞아요? 그럼 네모 똑같이 있으니까 없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작은 삼각형이 이 친구 빼고 D라는 제일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6cm일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 전체 종이의 둘레의 길이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D 하나가 6cm였으니 여기는 2cm 더 큰 8cm일 거예요. 여기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8cm겠지. 그럼 B는 또 2cm 더 큰 10cm일 거고 10cm일 거고 여기서는 또 2cm 더 큰 12cm일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 친구들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 하나씩 더해주면 되죠? 여기 6까지 한다 해서. 그러면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12 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 6 더하기 6 하면 12, 20, 28, 여기 17 더하니까 48에다가 12 더해서 이거는 정답은 60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둘레길은 60cm예요. 자, 다음 문제는 5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뭐라 그랬어? 모두 둘러 앉았어요. 둥글게. 그래서 8번이랑 28번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면 학생은 총 몇 명인지 구해달라 했어요. 둥글게 앉아있었으니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었으니 각자의 짝꿍이 다 있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짝수명이 있을 거예요. 짝수명. 맞아요? 그럼 짝수명이 둥글게 앉아있는데 요 규칙을 어떻게 찾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같은 규칙을 가진 주변에 다른 사물을 한번 찾아봐요. 그럼 우리 둥글게 앉아있고 마주보는 짝수개의 개수를 가진 거 시계 있죠, 시계. 우리 12시부터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조금 많이 쓸게요. 8시, 9시, 10시, 11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2라는 친구는 6이랑 마주봐요. 우리 시계에서. 6이는 12랑 마주봐요. 1은 우리 7이랑 마주봐요. 2는 8이랑 마주보고 3은 9랑 마주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둘 차이는 마주보는 친구 차이는 항상 6이었어요. 6. 항상 마주보는 친구 차이는 6인데 전체 개수 우리 12개죠. 6 곱하기 2예요. 6 곱하기 2. 그럼 두 개 차이에 두 배가 꼭 전체 칸수, 전체 숫자 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시계에서 칸수 눈금만 더 많아진 요 둥글게 앉은 친구들 이 28번째 학생이 8번째 학생이랑 마주보고 있는 것이니 총 명수는 두 개를 빼주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뭐예요? 28에서 8 빼면 22죠. 곱하기 2이기 때문에 40명이 있다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 명수는 40명이에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어떤 문제였냐면 큰 상자에 들어있는 이 공들을 작은 상자에 나눠 담았을 때 작은 상자 개수랑 공 개수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 작은 상자에 지금 몇 개씩 나눠 담았을 때 몇 개가 남는다고 문제에 써져 있죠? 그럼 6개씩 담았을 때 6개씩 담았을 때 몇 개 남는다고? 7개 남는다. 그러면 남는 거니까 더해줘야겠죠. 총 공의 개수는. 맞아요? 여기다가 상자수 곱해줄 것이고요. 맞아? 다음으로 상자수에다가 7개씩 담았는데 모자라댔어요. 모자라대. 몇 개 모자라대? 2개 모자라대. 2개 빼줘야겠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아져야만겠지. 우리 공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다가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 만약에 상자가 8개예요. 상자가 8개예요. 상자가 8개면 8 곱하기 6 했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7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몇 개예요? 그럼 공은 8, 6에 48. 48 더하기 7하니까 55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넣었을 때 성립을 한다면 두 개가 같다면 상자는 8개 있는 거야. 한번 넣어볼까? 8 곱하기 7 했어. 거기서 두 개 빼줘야겠죠. 모자란 거. 8, 7에 56 빼기 2는 54라서 두 개는 같지가 않아요. 아까웠으니까 우리 하나 크게 해서 9를 한번 넣어보자요. 9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9개씩 넣었으니 9개씩 6개, 아니 9상자에 6개씩 9상자 거기에다가 더하기 7을 해주면 되죠. 그럼 9개 54에다가 7반이 얼마예요? 60.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9 곱하기 7, 7개씩 빼기 2개, 9, 7, 64 그래서 200이니까 61. 그럼 두 개가 똑같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작은 상자의 개수는 9개고요. 총 공의 개수는 61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어요. 자, 7번 문제 할게요. 7번 문제. 7번 문제는 각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넣어주는 거였어요. A라는 저금통이 있고 B라는 저금통이 있고 C라는 저금통이 있었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동전들의 곱이 전부 다 72가 된다고 했어. 근데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다가 넣는 동전 개수는 똑같다 그랬죠? 똑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숫자의 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두 개는 똑같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 세개 숫자 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퍼즐 맞추듯이 이 친구들을 다른 작은 숫자들의 곱으로 먼저 나타내 줄 거야.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똑같게 맞춰주고 나머지 얘한테 넣어주면 되겠죠. 얘가 제일 크다고 했으니. 됐어요? 한번 해볼게요. 72는 어떻게 해요? 8 곱하기 9가 72죠. 맞아요? 그럼 이걸 또 작게 찢어줄 수 있죠. 얘 4 곱하기 2예요. 그리고 얘는 3 곱하기 3이에요.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찢을 수 있는 게 뭐냐면 4. 그러면 이거 2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해줄 수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여기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2 곱하기 3 넣고 2 곱하기 3 넣어서 만약에 그럼 6이랑 6으로 똑같죠? 그럼 하나 남은 거 얘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2일 거야. 그럼 문제에서 말한 거에 어긋나죠? 여기 제일 많은 동전이 들어있어야 하니까. 그럼 그렇게는 못 만들어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2, 다른 거 남아있는 거 있죠? 여기에 2개. 여기도 2개. 그럼 나머지 몇 개예요? 2, 4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 되겠지. 그래서 1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만 있을까? 아니, 우리 3도 2개 있잖아요. 3도 2개 있으니 이거 3개 넣었어. 그럼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는 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총 2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